안녕하세요. 저는 플래튼이라는 스타트업의 대표 이호준입니다. 저희 플래튼은 슈프라이즈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한정판 신발의 발매 및 응모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셀 이전에 한정판 스니커즈 시장 자체 되게 생소하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한정판 신발이라는 거는 각 발매처에서 전 세계로 이제 릴리스를 할 때 그 수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한번 발매한 제품을 이제 꾸준히 발매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신도록 이제 발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재발매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희소성이라는 가치에 포커스를 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사용자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그런 시장일 수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어 온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이제 여러 유니콘 기업들도 관련 기업들도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신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비싼 신발을 직접 신고 나가시기도 하나요? 실제 착용 목적인가요? 아니면 크게 뭐 세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정가 낮은 가격에 사서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이제 리셀러. 네, 그렇죠. 리셀이라는 말로 부르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소장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워낙 한정판 신발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이제 다른 제품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를 하거나 소장하고 싶은 마음. 그 외에도 이제 실제로 신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그걸 착용하기도 하지. 네. 그러면은 이 한정판 스니커는 그냥 동네에 있는 매장 가면 살 수는 당연히 없고 한정판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나이키에서 네. 물량을 한정판 신발 물량을 쥐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그거를 아무한테나 가서 뿌리지 않죠. 왜냐면은 그게 분명 본인 나이키도 그게 다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그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빼돌리면 이게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매장들, 업체들한테만 이제 소규모로 분배를 해서 뿌리는데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죠.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부분 한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부산에 몇 군데, 그 외에는 이제 광역시들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매장은 나이키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그 매장에서 팔아서 그 수익을 나이키랑 그 매장이랑 분배하는 방식도 있고, 네. 한정판 신발들을 나이키에서 제공을 해주는 업체들은 이제 그 물량을 나이키 소유가 아니라 나이키에서 1차적으로 본인들이 전부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전히 자기 매장에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도 네. 쥐되 그 대신에 이제 나이키에서 한정판 신발을 이제 할당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판매 대행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아예 구매를 해서 그걸 다시 파는 이제 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는 이 차이인 거네요. 그게 뭐 모든 곳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차이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정판 스니커즈라고 하는 거는 발매 정보 자체가 좀 이렇게 한정판인 거네요. 정보마저도 한정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에서는 물량을 100을 쥐고 있다고 하면 모든 물량을 본인들의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발매를 하도록 할당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이제 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매주 업데이트되는 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이 국내 발매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일정을 바탕으로 주로 한정판 신발을 발매를 하는 다른 1차적인 편집샵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장들도 그 일정에 맞게끔 발매를 하는데 그 발매 방식은 각각 차이가 있어서 그 정보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서 흩어져 있었던 게 이제 기존의 시장이었던 거죠.
사실 굉장히 웃긴데 네. 소비자는 이 제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가를 주고 사겠다라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돈 주고 내가 사겠다. 네,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 건데 그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날짜에 이때부터 팔게 라고 하는 게 선착순 방식인데 해외에서는 그 봇들이라고 해서 이런 선착순 구매를 그걸 자동화해서 확 쓸어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봇이라는 게 네. 구매 물건이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딱 공개가 됐을 때 그걸 확인을 해서 물건의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까지 구매를 해버리는 게 봇이거든요. 프로그램인 거죠? 네,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 네, 같은. 근데 그게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해외에는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네, 프로그램들이. 네. 그 프로그램 국내에서도 그런 시세들로 수백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선착순 발매만 하다 보니까 봇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면은 발매처에서는 본인들이 발매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정 개인한테 물량들이 다 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이키에서도 그거를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 기회를 응모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버린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시장의 매력을 느껴서 지금 당장 뛰어들고 싶다고 마음을 먹어도 지금 당장 시작하기 좀 어렵겠네요.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려면 슈프라이즈를 팔로우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리셀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리셀이라고 하면은 그냥 중고 거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중고 거래인데 실제로 중고 제품이면 정가보다 가격이나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한정판 신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더 희소성 있는 가치로 거래가 되는 품목들이죠. 그 리셀 거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물품들은 이제 특정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 몇 군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된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이제 유입되기 어려운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거래가 돼서 물품을 뭐 찾아서 거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가품이나 아니면 하자가 없는 그런 제품을 초보자가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들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모티브를 해서 지금 너도 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사실 조 단위를 넘어서서 관련된 유니콘 기업들도 이제 지금 가장 큰 스타렉스를 비롯해서 기업 가치가 이미 상장이 되어서 이제 1조 원을 넘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에는 여러 곳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 규모에서 멈춰 있지 않고 매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은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국 시장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들만의 리그 특정 매니아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거래액이 이렇게 잡히기도 힘들었고 네, 그렇죠.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네, 그렇죠. 근데 재작년부터 국내 첫 중개 거래 플랫폼이 이제 들어와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여러 대기업들이 유입된 거는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 규모라는 게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더 유입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조금 더 통계로 잡히는 시점이 이제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네이버 또는 이제 무신사 이런 대형 기업이죠. 대형 기업들이 이 스니커즈 리셀 시장에 뛰어들어서 리셀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요새 리셀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우선 이 리셀 시장에 뛰어드는 여러 기업들의 구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네이버와 무신사 같은 대기업들은 지금 리셀 중개거래 플랫폼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리셀 한정판 신발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개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조는 그런 제품을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거래를 돕고 그 과정에서 정품, 가품을 감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분쟁 요소가 적은 거래를 만들어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방식이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여러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수수료가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했을 때보다 정가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혹여나 분쟁 요소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커뮤니티 반응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일어났던 시점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죠. 이제 새롭게 참여한 기업은 분명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사용자를 유치를 할 거고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과연 그 기업의 가장 큰 수익 구조인 이상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